이 시간은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기출문제 풀이의 마지막이 되겠네요. 실무 수행 평가 제 32회 TAT급 제 32회 문제 풀이죠. 교재에 실려 있는 거에 마지막 거. 요거 끝나면 이제 풀이할 이제 기출문제 풀이는 없으니까 모의고사 풀이로 남은 시간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요 32회 기출문제 수정산업은 어떤 회사냐 하면은 벽지 제조와 부동산 임대 사업을 겸용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것 매출로 잡아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으니까. 자, 거래자료 입력 문제 12점짜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3만원 초과 거래자료에 대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해라. 우리 FAT 1급에서는 송금명세서 대신에 우리 하나 또 작성하는 거 있었죠? 그런 문제가 주로 나오는데 TAT 2급에서는 송금명세서 작성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실행해 놓지 않았는데 이 2632번으로 수정산업으로 로그인을 해놓고요. 그래서 우리 TAT 2급은 지금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하는 문제 주로 나오고 있고 FAT 1급에서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는 문제가 주로 나오고 있는데 요 두 개를 다 작성하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 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생산 중인 연마 가공이라고 돼 있어요. 자, 생산 중인 제공품의 일부 연마 가공을 영신기공에 의뢰하고 가공비 35만 원을 송금했네요. 그러면 제공품이니까 이거 제조원가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자료일은 공급자 정보이며 해당 사업자는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이 된대요. 자료인은 가공비 계좌 이체 내역이다. 35만 원을 계좌 이체했고 이 신한은행에 이체했다는 것을 이 내용을 보고 송금명세서를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하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4월 2일자 이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일반 전표 4월 2일에 여러분 이렇게 했나요? 자, 차변에 이것은 우리가 가공비인데 가공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가 있죠. 자, 제공품이죠. 제조원가다 이거예요. 그래서 500번대 외주 가공비 이거 판매관리비 아니에요. 외주 가공비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 적용 거래처가 만약에 문제에서 있으면 거래처를 걸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반드시 걸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수정개발 맞나요? 수정산업인데 거래처 없어요. 거래처 생략하겠습니다. 금액은 35만원 얘기해 주시고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죠? 보통예금 무슨 은행인가요? 보통예금이 국민은행 국민은행이네요. 보통예금 국민은행 이렇게 그래서 국민은행 35만원
그리고 이제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경비등 송금 명세서 찾아 들어가셔서 거래일자 4월 2일 2019-0402 법인명 그 영수증에 있는 회사 영신기공 김재탁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사업자 번호 그 영수증에 있는 사업자 번호 보시고 정확하게 입력해야 됩니다. 12021 12348 거래 내역은 거기 품목에 있는 연마 가공이라고 쓰시면 되고 거래 금액은 35만 원이었고 송금일자 2019 영수증 우리 통장에 이체된 날짜 며칠이었죠? 4월 2일이죠? 0402 은행 F2 눌러서 어느 은행으로 입금했죠? 신한은행 이렇게 해주시고 계좌번호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입력합니다. 여기 자료 설명에 있는 요 계좌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오죠. 여기까지 작성하시고 위에 있는 저장하기 단추 눌러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평가 문제 1, 2번을 다 마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유무형자산의 매각 문제네요. 전자세금계산서가 있고 상표권을 매각했네요. 3월 9일 날 1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자, 자료 2가 하나 더 있는데 보통예금에 맡기신 금액 5,500만 원만 맡겼네요. 자료 1은 본사가 보유한 상표권을 주식회사 까누에 매각하고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자료 2는 상표권 매각대금 일부가 입금된 국민은행 보통예금 내역이다. 자, 1억에 팔았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면 1억 1,000만 원인데 절반만 받았네요. 나머지는 미수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양도일자 입력하라. 네, 가끔 이렇게 지시 나오죠. 당기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기로 한다. 그럼 거기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를 지워줘야 돼요. 자, 1번부터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네, 저 지시대로 해야 되는데 전체 메뉴에 가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가셔가지고 엔터 치면은 여기 상표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양도일자를 밑에 입력을 하고 전체 양도일자 아래쪽에 있죠. 네, 거기다가 양도일자가 며칠이냐면은 3월 9일로 보통예금 통장의 거래 날짜 또는 위에 세금계산서 날짜 똑같죠? 2019-0309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요거 지금 원래는 250만 원을 여기 이제 무형자산이니까 무형자산 상각을 해야 되는 거죠. 3월 9일 날이면 1, 2, 3월 3개월치 무형자산 상각비가 이만큼인데 안 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안 하기로. 그러면 여기 사용자 수정 눌러서 커서를 집어넣고 스페이스바로 이거 지워줘야 돼요. 네. 자, 지워주고요. 이제 이걸 처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밑에 회계 처리도 해야 될 거니까 여기 전기말 장부 금액도 이제 메모를 해두거나 이 창을 현재 닫지 않은 상태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할 때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이 무형자산의 경우는요 기초가액하고 전기말 장부가액이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유형자산은 기초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 전기말 장부금액입니다. 그런데 무형자산은 언제나 같습니다. 기초가액과 전기말 장부 누계액이. 왜 그러냐면은 직접 상각을 하니까. 이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이 회계에 반영이 안 돼요. 직접 상각이니까 이건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상각을 했기 때문에 무형자산 처분에 관한 분계를 할 때는 유형자산처럼 감루를 뭐 차변에 적어서 대체시킨다든가 이런 처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대변에 상표권 4,500만 원 이것이에요. 차변에 오는 건 없어요. 자, 그거 알아두시고, 자, 문제로 다시 가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고정자산 등록대장에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이랬죠? 자, 그러면 이거를 입력하라는 거예요. 요 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 3월 9일자 메인 매출 전표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2019년 3월 9일 하셔가지고, 자,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죠. 세금 계산서 있고 세액이 있으니까 품명에는 상표권이라고 돼 있고 공급가액은 1억 원이라고 돼 있고 거래처는 어디다가 팔았습니까? 까누. 그래서 거래처는 까누로 다뤄주시고, 전자세금 계산서였죠. 1번 하시고, 분계는 혼합분계. 혼합분계. 자, 제품 매출이 아니라 상표권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404번 코드에다가 상표 해가지고 상표권 233으로 바꿔주시고, 아까 장부 금액이 얼마였죠? 예, 여기를 4,500으로 여러분 바꿨어야 돼요. 이렇게 바꿨죠? 그리고 내려와서 감루 처리할 건 없다고 그랬죠? 그럼 돈 받은 거 처리해야지. 그래서 3번 차변에 아까 보통의 금액 5,500만 원 찍혀 있었죠? 탭키 눌러서 보통액은 지금 거래처가 어딘가요? 국민, 국민은행. 코드 정확히 다뤄주시고요. 내려와서 나머지는 안 받았어요. 아이고, 안 받았어요. 그래서 5,500 받으면 다 맞는 건가? 아닌데 안 받은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차변에 이 5,500 넣으니까 어떻게 딱 맞았어요 이게. 이거 그냥 넘어가면 틀립니다. 분계 끝난 게 아니에요. 나머지 미수금 처리 안 했잖아요 아직. 그래서 미수금 차변에 당좌자산 잡아야죠. 그래서 미수금 120번 절반 안 받았잖아요. 5,500. 그리고 탭키 눌러서 미수금 거래처는 까누 그대로 두고, 그러면 밑에 5,500만 원 차익이 발생했죠. 5,500만 원 차액. 이것은 뭐냐? 그렇죠. 대변에 무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처리했어야 맞는 거죠. 탭키. 그래서 이게 우연히 아까 여기 보통예금까지 입력하니까 차대변이 딱 맞아가지고 그냥 훌러덩 넘어갈 확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좀 잘하면 1억에 팔았으니까 못 받은 돈이 있잖아요. 그거 입력해놓고 여러분이 보시면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잘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사회보험료 지급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내역 통보서. 보통 국민연금 납입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 납입한, 하여튼 납입한 거나 결정내역이나. 그래서 지금 자료 설명을 빨리 읽는 게 좋죠. 자료 1은 공장에 근무 중인 정지영과 본사에 근무 중인 강영훈.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
비용이 서로 달라요. 하나는 제조원가, 하나는 판매관리비죠. 4월분 국민연금 결정내역 통보서입니다. 자료 2는 4월분 국민연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납부한 내역입니다. 전부 납부를 이만큼 했다는 거죠. 국민연금 납부일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국민연금 회사 부담부는 회사가 절반 부담해 주죠.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하는데 이 세금과 공과를 이렇게 나눠야 돼요.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그게 여기선 핵심이라고 보여요.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5월 9일 날 우선 대변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454 500원 요거부터 입력해 놓고 차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되겠죠. 일반 전표에 5월 9일 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 대변에 입력하는 게 조금 유리해요. 그래야 이게 맞춰보기도 좋고. 그래서 통장에서 인출된 게 454 500원 454 500원 그리고 이제 차변을 천천히 정리합니다. 자, 우선은 그 회사 지원금을 무슨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냐면 복리후생비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세금과 공과인데 생산부 직원을 먼저 해볼까요? 500번대 세금과 공과. 자, 거래처와 적요는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지나가시고 자료에서 보면은 생산직에 있는 사람이 정지영입니다. 예, 공장에 근무 중인 정지영과 그러면 정지영 씨의 회사 부담분을 찾아보세요. 정지영 이 사용자가 회사예요. 사용자. 그래서 56,250원 56250 사용자가 회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차변에 817번이 되겠네요. 517, 817 517은 제조원가 세금과 공과금이고 817은 판매관리비 세금과 공과. 예, 앞자리만 틀려요. 예, 그래서 사무직인 사람 누굽니까? 강영훈의 사용자 부담금 17만 1,000원 그거 입력합니다. 17만 1,000원 이게 이제 회사 부담분이고 아까 그 자료 1에 보시게 되면은 근로자 기여금이라는 게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굳이 나눌 필요가 없고 이걸 합계 요 밑에 합계 나와 있죠. 이걸로 처리하면 돼요. 이것은 우리가 납부하기 전에 지난달 급여에서 공제해둔 돈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예수금으로 부채 감소시킵니다. 227250 차변에 예수금이 된다 이거예요. 예수금 아시겠죠? 227 227250 차대변 맞죠? 예. 자, 이렇게 이 문제에서는 이제 이 세금과 공과를 500번대와 800번대로 나누어 입력하는 거. 네, 여기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 1에 있는 이 자료가 여러분이 많이 보지 않았던 자료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내역 통보서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근로자 기여금 이거를 예수금으로 우리가 지난달 급여 때 처리했다는 거 요걸 잘 이해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부담분은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정기영 씨는 공장 근무자니까 이거는 제조원가로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강영우는 관리직이니까 판매관리비 세금과 공과로.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 문제에서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한다고 이렇게 특정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 뭐 개정 과목 때문에 고민할 것은 없었다.
네.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잉여금 처분 및 중간 배당 지급. 오늘 우리 1교시에서 우리 연습했던 문제 나왔네요. 예. 우리가 1교시에서 우리 분계 연습에 지금 이런 거 있었죠? 예. 결의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회계 처리 문제. 자, 이사회의 의사록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했습니다. 배당을 하는군요. 중간 배당을 현금으로. 배당금 총액은 4,500만 원. (7월 10일) 날 지급할 예정인데 아직 지급한 건 아니고 이렇게 의결을 7월 3일 날 했다는 거죠. 자, 하여튼 자료를 빨리 설명을 읽는 게 좋아요. 자료 1은 2019년도 중간배당 결정에 대한 이사회 회의 자료. 그 다음에 자료 2는 자료 1의 결의대로 중간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69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배당소득 원천징수했다는 거죠. 차감한 잔액을 이체한 통장거래 내역입니다. 배당 결의일의 회계 처리를 참고해서 배당금 지급일의 회계 거래 자료를 회계 처리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7월 10일 거 회계 처리하라는 겁니다. 7월 10일 거. 그러면 7월 10일 날은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이만큼 나갔을 것이고, 그러면 이 결의한 날은 7월 3일 날은 요 4,500만 원을 미지급 배당금으로 잡아놨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7월 3일 거 일반 전표를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7월 3일 거를 한번 봤겠죠.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 중간 배당금을 차변에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미지급 배당금 4,500만 원 오늘은 차변에 오는 날이죠. 265번 미지급 배당금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통장거래일 7월 10일 날짜로 미지급 배당금 차변에 넣겠습니다. 자, 7월 10일 차변에 미지 해서 미지급 배당금 4,500만 원. 아까 확인했었죠. 자, 그리고 대변에 아까 원천징수한 거 있었죠. 여기 자료 설명해 보면 원천징수를 얼마 했어요? 693만 원 했죠. 예수금이죠. 그래서 원천징수하면 대변의 부채 예수금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예수금. 그래서 원천징수한 거 대변에 적고,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오늘 배당해줬죠. 그러니까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통장의 이체 내역을 보시고 찾으신 금액 3,807만 원을 대변에 입력하는 거죠. 네, 그러면 차변 대변 합계 일치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4,500으로 딱. 그래서 이 7월 10일 배당을 실시한 날에 회계 처리를 하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미지급 배당금 차변에 상계시키고 대변에는 원천징수한 거 예수금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급한 거 보통예금에서 감소시키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표 입력 문제. 10 이게 전부 12점 배점이었네. 20점. 점수가 꽤 됩니다. 이게 또 12점. 네. 12점. FAT 1급에서는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정보관리 정도의 문제네요. 기초정보관리 10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로 넘어가는데, 부가가치세 문제로 넘어가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가 나왔군요. 보통예금에 맡기신 금액 24만 원 들어왔고
거래 명세서 240만 원 예, 실크 벽지 판매한 거 공급가액 확인했고요. 자료일은 제품 공급 전에 유형 인테리어로부터 계약금으로 입금된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 내역입니다. 공급 전에 받은 거 이거 선수금이죠. 자료인은 유형 인테리어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6월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하나는 선수금. 차변에 오는 거 결정됐죠? 선수금과 외상 매출금. 자,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변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여러분이 아주 연습이 많이 된 그런 문제입니다. 네, 뭐 6월 10일로 입력하면서 밑에 회계 처리할 때 요 24만 원을 차변에 선수금 부채 감소시키고 나머지 외상 매출금 처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6월 10일 11번 과세 매출 실크 벽지 60개 4만 원. 거래처 걸어주시고 유형 인테리어죠. 그래서 유형 걸어주시고요.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지금 발급해야 되는 문제니까 0번 넣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돼요. 선수금 처리도 해야 되니까. 자,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은 그대로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차변에 부채 감소 선수금. 네. 그 위에 24만 원 우리 확인했었죠. 그래서 24만 원 부채 감소. 나머지 차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 나머지는 264만 원. 밑에 있는 잔액 넣어주시면 240만 원. 240. 네, 240만 원이죠. 제가 잘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분계 정확히 하고 나서 이제 세금계산서 전송 발행하러 가야 되죠. 전체 메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로 가더라 이겁니다. 가셔가지고 이 날짜가 며칠이었나요? 6월 10일. 엔터로 줘야죠. 체크하고 위에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단추 눌러주고 아래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누르면 되고요. 또 다시 한번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누른 다음에 발행해 주시고 확인하면 국세청 전송 완료.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위에 있는 조회 눌러가지고 전자발행 나타나는가 확인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문제가 나왔죠. 네, 6월 20일 거 세금계산서 보이고요. 주식회사 신용탱크 주식회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단가는 13,000원으로 기재했어야 하나 담당자의 실수로 공급단가를 12,000원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습니다. 이런 잘못 기재했다. 이걸 우리는 기재사항 착오라고 불러요. 예. 이 기재사항 착오하고 저거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조심하셔야 돼. 예. 단가를 낮췄다 해서 이거 공급가액 변동은요. 제대로 발행을 했는데 판매자와 매입자가 서로 상의해가지고 조정한 게 그게 공급가액 변동이에요.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외당초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재사항 착오. 그래서 수정사유에 따른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시오.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왜 음수로 처리하라고 그러냐면 13,000원으로 잘못 단가를 넣었어요. 12,000원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시켜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6월 20일자 메인 매출 전표를 먼저 조회해야죠. 6월 20일.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12,000원짜리. 응? 13,000원짜리 해야 되지 않나? 반대군요. 13,000원으로 기재해야 되는데 12,000원으로. 예, 12,000원으로. 그러면 이거 고치는 게 아니고 12,000원짜리 전부 마이너스 시켜버리고 13,000원으로 새로 발행하는 거예요. 자, 가볼까요? 다시. 자, 여기 체크하시고 수정 세금 계산서. 수정 사유를 기재사항 차고. 그랬더니 밑에 1, 2, 3 중에 뭐냐 이거예요. 공급가액 및 세액이냐, 작성 연월일이냐, 사업자 등록번호냐. 공급가액이죠. 1번. 그리고 밑에 확인. 그랬더니 보다시피 수정분 2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이미 작성돼 있어요.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밑에 수정분을 새로 13,000원으로 입력해서 발행하면 되죠. 작성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면 참고사항에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발행해라. 확인했죠? 그러니까 날짜 고치지 말고 품명에서 엔터하면 복사되고 수량 1000개 새로 넣어주고 단가 13,000원 새로 입력하고 엔터 친 다음에 밑에 확인 누르면 끝납니다. 자, 2건이 입력됐죠. 그러면 이제 전송만 한번 해요. 끝난 게 아니군요. 요 2개 전송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6월 20일 거를 전송하러 가야 됩니다. 전체 메뉴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6월 20일을 이렇게 입력합니다. 엔터 치죠. 그럼 미전송 2개 있습니다. 2개 체크했으면 위에서 전자발행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밑에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누르고 로그인 누른 다음에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누르고 발행 한번 누르고 확인 누르고 한 번 더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닫아주시고 또 한 번 닫고 여기에 와서 조회하면은 2건이 전자발행으로 나타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가가치세 문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아까 보니까 우리 부동산 임대사업을 겸하고 있다고 그랬죠. 요거 우리 앞에서 기출문제 이게 한두 번 우리 풀었던 것이죠. 네, 이렇게 월세 계약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9월 임대료 받고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하나 있고. 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부동산 임대계약 체결 관련 서류고요. 자료 2는 9월분 임대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임대료는 9월 1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했고요.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이죠.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러면 임대인이 부담할 때는 임대인의 회사에 비용 처리하면 되죠. 세금과 공과금. 기억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임대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비용 처리하면 되지. 간주 임대료. 세입자한테 돈 받은 게 아니니까. 자, 1번. 9월 임대료에 대한 거래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자, 1번만 먼저 하겠습니다. 요거 입력하라는 거예요. 9월 임대료.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9월 1일 날짜로 갑니다. 9월 1일 날짜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세 매출 11번 과세 매출로 했었고 품명에다가 9월 임대료라고 이렇게 입력했을 것이고 공급가액에다가 그 있는 300만 원 입력을 했을 겁니다. 그럼 부가세 30만 원 나타나고요. 거래처는 거기 세금계산서 있는 거래처 그대로 이용하시면 입력하시면 되지요. 은정 컨설팅. 자, 전자세금 1번이죠. 전자 입력으로 하라 그랬죠. 자, 분계는 보통예금으로 통장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죠. 3번 혼합 분계하시고 제품 매출이 아니에요. 예. 임대료는 제품 매출이 아니라
임대료 수익 400번대. 그래서 코드에다가 임대로 검색을 해보면 400번대 임대료 수입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찾으셔야 돼요. 그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걸로 해야 되는데 자칫 이걸로 하기면 틀립니다. 여기서는. 두 개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411번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수익이에요. 지금 우리 회사는 임대사업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벽지를 제조하는 회사만 하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업종이라면은 이걸 밑에 걸 해야 돼요. 밑에 걸. 영업행위가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영업의 수익인 임대료로 봐야 되고, 이 문제 우리가 처음에 풀 때 우리 회사가 무슨 회사다라고 이거 위에 나왔죠. 임대사업,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의 임대료 수입은 영업의 수익으로 보면 안 돼요. 900번대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이 회사가 업종이 뭐냐 하는 게 이런 점에서 이제 업종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411번 꼭 썼어야 돼요. 그걸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돈을 보통형으로 받았다고 그랬죠. 차변에 103번 330만원 탭키 눌러서 국민은행 계좌로 받았겠죠. 네, 그래서 아까 자료 설명 우리가 읽을 때 9월 1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의해서 분계를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영업의 수익이 아닌 영업수익인 400번대 임대료 수입으로 한다는 것이 여기서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 문제 하나 했고요. 두 번째 거는 뭐냐? 제2기 애정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해라.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우리가 여러 번 작성을 해봤죠. 자, 그러면 이건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 있죠. 전체 메뉴에 가서 부가가치세 1번에 가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여기 있습니다. 자, 클릭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9월달 걸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면 7, 8, 9 2기 애정이 되겠군요. 7 엔터, 9 엔터.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합니다. 예, 여기다가 자, 여기서 회사가 우리 계약서, 월세 계약서 여기 보시면 월세 계약서 안 봐도 돼. 요거 예, 세금 계산서 오른쪽 거 보고 이것이 더 좋겠네. 예, 은정 컨설팅이 회사 이름이고요. 그래서 여기 상호에다가 은정 컨설팅. 층수 이건 계약서에 나와 있죠. 예. 3층 301호. 예, 그냥 3층이라고 하면 돼요. 3 호수 301호. 동은 그 동네 이름, 뭐 주소를 다 써도 되고요. 구로동만 써도 됩니다. 구로동. 예, 주소 다 쓰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칸이 좁으니까 구로동만 쓰겠습니다. 자, 사업자 번호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계약서에 없으면 세금계산서에 있으니까 12581 28548 왜 빨간 것이야? 12581 28548 28548 빨갛게 되는 건 이제 다 틀렸다는 거예요. 면적과 용도는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면적은 145, 용도는 사무실. 그래서 여기 145 사무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임대기간도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임대기간을 보니까 제4조 임대차 기간은 2019년 9월 1일부터 24개월이다. 2019년 9월 1일부터. 그래서 2019년 0901부터 자, 24개월이면 2년입니다. 그러면 2020, 2021
2021 08 1, 2, 3, 4, 5, 6, 7, 8 31일 이렇게 하면 딱 24개월. 보증금 계약서에 나와 있죠. 1억 5천. 그래서 1억 5천 넣어주시고 월세 300만 원인가요? 나와 있죠. 월세 3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여기다 부가세 별도 금액 넣는 거예요. 관리비는 없었죠. 그러니까 그 밑에 다 읽어 보셔야 돼요. 관리비가 혹시 있는지. 자, 그러면 보증금 이자가 258904가 나왔는데, 근데 우리 요거 확인 안 해도 되나요? 요율 적용 이자율. 자, 문제에서 적용 이자율이 주어지는데 자료를 우리가 안 본 것 같습니다. 네, 주어진 자료 없죠? 주어진 자료 없으면 여기 프로그램에 입력된 게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대개 시험에서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요율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요율을 이 프로그램에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이게 지금 기출 문제니까 그렇게 이렇게 나왔을 리가 없는데 뭐 2% 아니면 뭐 1.8 이렇게 문제에서 특정을 딱 해줘요. 그래야 착오가 없으니까. 여기는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여러분 지금 2.1%로 돼 있나요? 제 프로그램도 2.1로 돼 있네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원래는 아마 요율을 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자율 눌러가지고 여기다 고쳐주면 돼요. 만약에 틀렸으면 맞았으면 그냥 이대로 고칠 필요 없겠고요. 자, 그래서 258904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8904를 계산기에 입력하고 곱하기 1.1을 해가지고 는 누른 다음에 소수 버린 이 숫자를 입력해야 돼요. 조금 있다가. 자, 그래서 이걸 공급가액에다 좀 이따 입력할 겁니다. 건별로. 자, 다음 문제를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다 작성이 된 거예요. 요게 저장 단추 없죠? 그러면 작성이 다 끝난 겁니다. 저장이 된 거나 다름없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면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이게 바로 그거예요. 건별 입력을 하는 거예요. 메인 매출 전표에 건별로 증빙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건별 유형 14번인가요? 그걸로 입력할 거예요. 자, 날짜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로 가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과세기간이 7월부터 9월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9월 30일 9월 말일이 9월 30일이죠. 9월 30일자로 과세기간 종료일로 간주 임대료는 전표 작성하는 거예요. 자, 유형은 어떻게 되느냐? 증빙이 없다. 14번 건별. 품명에는 간주 임대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수량단가 없고 공급가액 아까 계산기 두들겨는 거 있죠? 284 794. 그러면 이렇게 쪼개집니다. 거래처 없고 전자세금계산서 없고 분계는 혼합. 자, 분계에서 여러분이 이 간주 임대료는 이걸 분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분계한다는 거 지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요것만. 부가세 예수금으로 요것만. 그러면 차변을 뭘로 하느냐? 이걸 세금과 공과 회사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변이 아니라 이걸 차변으로 두 번째 줄을 바꿉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 800번 때 쓰죠. 그래가지고 25890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 없는 거니까 요 숫자만 맞추면 돼. 세금과 공과와 여기 있는 요 부가세가 이렇게 서로 일치하면 되는 겁니다. 자, 14번 건별 유형 문제. 우리 부동산 간주 임대료에 대한 3번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하나 남았습니다.
9월 임대료 및 간주 임대료에 대한 내용을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그러면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있잖아요. 7월부터 9월로 조회해가지고 저장해두면 되는 문제죠. 자, 그러면 다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찾아가지고 7월부터 9월로 정기 신고해서 엔터 친 다음에 간주 임대료는 어디에 반영됐는가 보고 싶으면 여기에 반영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4번 기타. 자, 이거 저장하시면 돼요. 예, 위에서 저장 단추 누르시고 확인, 그리고 닫아주시면 이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꽤 긴 문제였어요. 자, 4번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여기 좀 자료가 좀 많은데 부가가치세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네 번째 문제인데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작성자. 이건 쉽죠. 우리가 앞에 31회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의 재계산 문제,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재계산 문제는 조금 까다로워. 입력할 것이 이것저것 많아요. 또 경과 과세기간수도 잘 세야 되고 판단할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뭐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료 1, 자료 2, 자료 3 세 건의 자료를 줬고 자료 설명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자료 1은 제조 환경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산부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그대로 입력하면 되고, 자료 2는 공장 건물 증축공사 기성 청구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대금은 1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했고, 네, 그러니까 1번은 기계장치니까 기계장치로 그냥 분개하면 되는 거고요. 2번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건물 증축공사의 기성 청구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완공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공사 중. 그래서 이거는 개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 개정 과목이. 개정 과목 이건 좀 유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3일 거는 자료 3은 경영지원부 사무실에 사용할 재본기. 재본기 이거 책 만드는 거. 비품 처리하면 되죠. 구입하고 받은 연금술. 자, 그래서 하나는 기계장치, 하나는 건설 중인 자산, 하나는 비품. 자,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료 1부터 3의 거래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네, 1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자료 하나씩 보면서 자료 1을 보니까 기계장치죠. 로봇 포장기. 자, 매입 매출 전표 11월 9일자 입력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11월 9일에 51번 과세 매입 유형이고 로봇 포장기 7천만원 수정사람은 우리 회사고 준경기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죠. 1번 전자입력. 자, 대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밑에 전부 외상이네요. 미지급금 되겠습니다. 외상분계하면 틀려요. 혼합분계 해가지고 원재료를 기계장치로 바꿔주시고, 아까 다 설명했죠. 내려와서 대변에 미지급금이에요. 미수금하고 미지급금 헷갈리면 곤란하죠. 미지급금 금액은 7,700. 탭키 눌러서 거래처 준경기계 뜨면 끝. 그 다음에 자료 2 처리합니다. 자료 2는 건물 증축공사 기성청구 자료래요. 건물 증축공사 기성 1차 1억 5천짜리 전자세금계산서이고 승민건설입니다. 자, 그러면 세금 있고 세금계산서니까
51번 과세 매입으로 처리해야죠. 유형 이제는 뭐 유형 가지고 여러분 고민할 것이 없죠. 자, 날짜를 확인합니다. 11월 14일. 유형은 51번. 품명은 건물 증축공사 기성 1차. 금액은 1억 5천 공급가액. 거래처는 승민건설. 전자세금은 발급받았죠? 1번 전자. 분계는 이게 대금을 우리가 지급을 어떻게 했나요? 이것도 전부 외상으로 했네요. 외상으로, 그죠? 세금계산서 보니까. 그럼 이것도 미지급금. 혼합분계. 원자료가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214번 건설 중인 자산. 부가세 대급금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의 미지급금 165 플러스 탭키. 그래서 차변 대변 일치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 비품 구입 관련 자료라고 되어 있죠. 네, 재본기가 굉장히 비싸네요. 자, 현금 영수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금 과세 매입에 해당되죠. 유형을 그렇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날짜, 거래 영수증에 있는 거래 날짜 잘 확인합니다. 자, 현금 영수증의 거래 일시 12월 7일입니다. 여기다가 12월로 달이 바뀝니다. 12월 7일. 유형은 현금 영수증이고 세금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밑에 쪽에 보면 현과 61번 마우스로 찍으면 정확히 잘 찍으세요. 아니면 코드를 정확히 입력하든지. 마우스 클릭이 이게 굉장히 불안해요, 여러분들. 네, 특히 또 시험장에 마우스 같은 경우 이 정밀도라든가 이런 게 막 또 이 컨디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61번 찍는다는 게 그 옆에 뭐 엉뚱한 걸 찍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번호를 입력하는 걸 제가 권장합니다. 자, 품명은 아까 재본기라고 그랬죠? 네, 재본기. 자, 현과는 우리가 카과처럼 이걸 입력하는 거예요. 합계금액. 예, 건별도 공급가액에다 1.1 해가지고 입력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현과, 카과, 건별 모두 총액을 입력하면은 공급가액이 130만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거기 나와 있죠. 예, 규리, 전자. 자, 세금기단서 아니죠. 현금 영수증이니까 이건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야 되고요. 분계는 현금 분계하시면 돼요. 현금 영수증이니까. 그리고 원재료를 비품으로 고쳐야죠. 그러면 출금좌표 두 줄로 해결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비품, 건설 중인 자산, 기계장치 3개의 매입 자료를 입력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반영됐어요? 부속서류에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작성하라고 문제가 또 아마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우리 1번 했죠? 1번. 예, 2번을 보면은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그러면 기간이 언제예요? 10월부터 12월이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이거 가면 다 작성돼 있어요. 작성하고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셔. 이거 조회해가지고 저장해 두면 됩니다. 자, 서류 2개 만들어야 돼요. 자,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 가가지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맨 밑에 있네요. 자, 클릭하셔가지고 10월부터 12월로 불러내기 해야죠. 위에 불러오기 단추 있죠? 여기서 자동은 아니고 여기서 계정 과목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입력한 건이 3건이었는데 하나는 기계장치, 하나는 건설 중인 자산,
하나는 비품이었습니다. 다 있죠? 없으면 여기다 추가해야 돼요. 혹시 이 개정 과목이 없으면요. 예,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빈 셀을 해당되는 곳에 빈 셀을 더블 클릭하면 개정 과목이 나옵니다. 거기서 검색해 가지고 넣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다 있어요. 우리가 사용할 만한 사용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그냥 확인 누르고 예 눌러주면 쫙 불러냅니다. 세 건 7천만 원짜리, 1억 5천짜리, 130만 원짜리. 저장하시면 되는데 위에 저장 단추 없으니까 닫으면 저장된 거고. 하나 더 있었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라고 그랬으니까 신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저장해 둬야 돼요. 신고서 열어서 10월부터 12월로 이렇게 조회를 해서 이게 어디에 반영됐을까요? 매입이니까 여기에 반영된 거예요. 우리 지금 세 건 넣은 거 기계하고 건설 중인 자산하고 비품 넣은 게 여기 11번 고정자산 매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다 합치면 아마 공급가액이 2억 2천이었을 거예요. 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저장 단추 있죠? 확인 그리고 닫아주시면 부가가치세 문제 여기까지 25점 마무리 다 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뒤에 남은 게 결산하고 소득세 한 40 몇 점, 네. 소득세가 몇 점이죠? 25점에 8점이니까 33점 남았네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